안녕하세요. SD경제연구소의 김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TX 그린로지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향후 대응 전략까지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공개해드리고 있는 선도 세력들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면서 호평을 해주고 계시죠.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극히 한정된 소수만이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놔두는 찌라시 수준의 정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의 질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목표가 설정을 비롯해서 선도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도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을 이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노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비하인드 스토리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나가죠. 010-7608-1346으로 보유한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비하인드 스토리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장의 주요 중심 종목들 또 세력들이 움직임이 활발하면서 급등락이 나타나는 세력주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하인드 스토리를 구축을 하고 있으니 많이들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또 눌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STX 그린로지스에 대해서 또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그린로지스 홈페이지 화면이 나오고 있죠. 일단 분할 상장이 된 이후에 급등을 했다가 상장 첫날에는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는데 급등을 했다가 이후로 역시 그 9월 18일이었죠. 38,200원에서 고점을 찍고 이후로 내리막길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어렵게나마 반등이 시도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이 그동안 낙폭에 따른 반등을 시도하는 것과 맞물리면서 동사도 이 시간 현재 13% 정도가 아량에 상승하면서 18,46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대응 전략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씩 체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TX 그린로지스는 STX에서 이렇게 분할 상장이 된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분할 상장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죠. 분할 상장은 아시다시피 물적 분할과 그리고 인적 분할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사실상 분할에 대한 것들이 뭐 주가에 미치는 영향, 방향성은 사실상 뚜렷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그래도 이제 물적 분할의 경우에는 기존 주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주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돼서 상장하는 회사가 신규 성장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죠.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따라서 이렇게 그 물적 분할이 되는 쪽으로는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반면에 인적 분할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들의 경우에도 역시나 이 분할 상장 후에도 동일하게 이 분할 상장된 기업의 지분을 받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이 되는 경우가 보다 좀 더 많은 편이다. 뭐 물론 이게 딱 꼬집어서 무조건 악재다. 또 호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인적 분할의 경우에도 기존 회사가 자사주를 소유한 경우에 오늘 일가의 지분을 강하게 한 수단으로 또 활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다 좀 부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은 틀립니다만은 인적 분할은 그래도 비교적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가운데서 일단 동사의 경우에는 일단 인적 분할이 됐는데 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STX 그린로지스를 분할 설립을 한다라고 STX가 밝힌 바가 있었죠. STX는 원자재와 산업재 트레이딩에 집중을 하고 또 STX 그린로지스의 경우는 벌크선 중심의 해운 사업과 함께 빠르면 내년도에는 그 물류 사업도 본격화해서 기업 간 거래에 따른 운송에서도 도어-투-도어 거래가 현실화되도록 사업을 구체할 것이다 라고 목표를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 동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물론 단기간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시도되는 상황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분할이 되기 직전에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STX 주가를 보면 분할이 되기 직전에 주가가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죠. 1분기에는 4,000원, 또 5,000원에도 미치지 못했던 기업이 상승을 하면서
결국에 5만 원까지 상승을 했죠. 10배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분할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폭등을 했었다는 점. 이게 이제 분할 이후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대시대가 뭐 분출이 되어버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분할된 이후에도 이런 흐름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낙폭에 따른 낙폭 과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단기적인 낙폭이 컸기 때문에 낙폭 과다에 따른 반등은 일시로 시도될 수가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추세적인 상승 기조로 전환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얼마 정도 시도가 될 것인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하락 과정에서는 5일 이동평균선이 계속해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1차적인 전제 조건은 5일 이동평균선을 5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고 5일선 위로 올라서는 것이 중요하죠. 5일선 이동평균선을 일단은 돌파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하락 과정에서 이걸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이걸 돌파하는 것들이 필요해버리는데, 오늘도 장중에 돌파가 나오는 듯 했다가 현재 윗꼬리가 달리고 있죠. 그만큼 5일선 그 저항선을 돌파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거래량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거래량이 활발하게 보다 좀 더 계속해서 수반이 된다라면 5일선의 돌파가 이루어지고 안착이 진행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반등에 대한 흐름들이 연장이 될 수는 있겠는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25,000원대 이상의 포진하고 있는 물량들, 이 매물대 보면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죠. 이런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주가의 탄력적인 상승세가 계속이 되는 쉽지는 않다. 따라서 일단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5일선의 안착, 돌파와 안착이 이루어야 될 것이고, 이런 조건들이 이제 거래량이 좀 활발하게 한 400만 주, 500만 주씩 이렇게 활발하게 거래량이 계속해서 수반이 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진다라면 22,000원대에서 일단 22,000원에서 많게는 25,000원대까지 반등 파동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거래 회복이 뒤따르지 못한다라면 반등이 시도된다 하더라도 목표치는 이보다 좀 낮게 잡아야 되겠죠. 거래가 현재 수준의 200만 주, 300만 주 정도에 그친다면 이럴 경우는 2만 원에서 22,000원 정도까지의 반등 정도로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따라서 일단 5일선의 안착이 중요한데, 5일선 안착 이후에 손바퀴 면상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냐, 여기는 이제 한 400~500만 주대 정도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수반이 될 경우고, 이건 한 200만 주대 전후 거래량이 수반이 됐을 때를 얘기를 드리는 거죠, 목표가는. 따라서 반등 시 이렇게 매물들의 소화 과정들을 점검을 하면서 일단 매도 포인트를 또 설정을 해 나가시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고, 이와 함께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제 4분기 시장에 들어서고 있는데, 4분기에 아주 큰 폭으로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분기에 소개를 드릴 종목은 무엇보다도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인도 시장에서 아주 대폭적인 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아주 폭발적인 수도 예상이 되고, 이로 인해서 퀀텀 점프 실적도 아주 대폭적으로 호재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그 중국 시장의 대안으로 인도가 부각이 되고 있고, 또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에 인도 투자를 보다 활발하게 나가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 동사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세력들의 매집 흔적들도 포착이 되기 때문에 4분기 랠리가 본격적으로 아마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크게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주가도 오른 것이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물량을 걷어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혀 부담 없이 수익으로 챙겨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죠. 일단 재무구조 상당히 뛰어납니다. 또 수익성도 우수한 편인데요.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로서 바이오 장비 쪽으로도 다각화를 했었고,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라든가 로봇 쪽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2차 전지 부분에서의 성장성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펀더멘탈적인 측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동사의 경우에는 재무 구조를 보면 유보율이 2000%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채율이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다 할 정도로 재무 구조가 우수한 편이죠. 지난해는 매출이 1,400억대를 기록했는데 자본금이 60억대 정도의 스몰캡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세력들이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매출액도 1,400억에 영업이익이 370억 정도를 기록했었죠, 지난해. 올해는 매출이 좀 줄어들면서 상반기에 이익 규모도 크게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본사, 이 다소 좀 부진했던 바가 있습니다만은 신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이 성장통을 일시로 겪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일단 하반기 되는 점차 실적이 회복이 될 것이고 내년도는 폭발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아주 퀀텀 점프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동사의 경우에 그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보면은 디스플레이 장비가 37% 정도, 그리고 반도체 장비가 22% 정도, 바이오 진단 키트 장비가 30% 정도, 레이저 장비가 7% 정도, 2차 전지 쪽이 4%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일단 뭐 아시다시피 그 진단키트 장비의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어지면서 수요가 둔화됐고 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도 업황이 좋지 않아서 수요가 둔화됐던 것들이 상반기 실적의 부진 요인으로 작용을 했죠. 하지만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점차대로 반도체 업황이 저점을 확인하고 회복 추세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고 또 이제 2차 전지 분야에서의 본격적인 성장이 맞물려지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 매출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면서 매출 회복과 함께 실적들이 회복이 될 것이라 보입니다. 이 2차 전지 섹터를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동사의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분 투자라든가 M&A를 진행을 해왔었죠. 2021년도에는 이스라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초고속 전기자동차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 업체에 투자를 한 바도 있었고 지분 투자를 한 바가 있었고 또 지난해는 국내 2차 전지 업체의 지분 51%를 취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쪽으로 사업 다각화의 진행을 이끌어냈었죠. 올해는 여기에다가 테슬라라든가 BMW, 포드, GM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제조업체에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는 미국의 2차 전지 업체 지분 20%를 이렇게 취득을 했는데 20%뿐만이 아니고 그 동사의 그 동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 자회사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30% 이상의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이 업체 2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인도 시장에서 아주 투자를 아주 활발하게 해나가고 있죠. 사실 인도의 전기차 판매는 인도 전체 차량의 한 1.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전기차 생산이라든가 구매에 대한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전기차 채택을 장려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글로벌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인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따라서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90% 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인도 전기차 시장에서 앞에서 언급을 했던 대로 동사가 2대 주주로 등극하는 업체가 본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동사 수주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동사의 2차 전지 내도화 설비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 단위의 수주가 인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폭발적인 수주 증가와 함께 실적도 퀀텀 점프가 진행이 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와 함께 일단 그 2차 전지 장비 제조 라인에 공급할 AGV 물류 로봇을 공급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로봇 쪽의 사업 다각화에 대한 부분들도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 일단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면서 기업의 체질적으로 개선들이 이끌어낼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은 세력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죠. 물론 주가가 높은 상태에 있다면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는 현재 역사적인 바닥을 확인한 상태에서 세력들의 매집 흔적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차트들을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기술적인 지표들을 잘 많이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이 그림만 봐도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림만 봐도 뭐 아주 리스크는 적은 반면에 기대 수익은 상당히 높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 주가가 일단 바닥을 찍고서 급등을 한 바가 있었죠. 과거에 하회했던 경쟁을 기록을 했던 바가 있는데요. 2,000원대 했던 주가가 무려 28,000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13배 이상의 상승을 했었죠. 바닥권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매집에 대한 것들이 진행이 됐다가 이렇게 시대가 분출이 됐는데요. 최근에 흐름들도 보세요. 거래량이 아주 심상치 않게 수반이 되고 있죠. 이것들이 현재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물량을 세팅해 나가는 과정으로 해석이 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00년대, 2020년대 이후 들어서는 5,000원대가 고비 때마다 강력한 지선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있죠. 5,000원대에서 또다시 지선을 확보를 하고 결국에 최근 들어서는 한 단계 소폭 상승한 상태에서 일단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단에 현재 재반 이동평균선이 밀집이 되면서 강한 지선을 받쳐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비중은 얼마 정도 들 것이냐? 이게 또 문제가 되겠죠. 비중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40~50%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시청자들 중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상 종목별로 비중을 5%에서 10%씩 가지고 가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계좌에 기본적으로 6, 7종목은 기본이고 뭐 심지어는 10종목 이상씩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경험을 하시면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투자를 해서는 수익을 높이기가 어렵죠. 5% 투자라는 종목이 운이 잘 맞아서 100% 수익을 올렸다 하더라도 전체 계좌에서 늘어나는 것들은 결국에 5%에 불과합니다. 또 시장이 최근처럼 좋지 않았을 때는 같이 동반 하락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종목별로 리스크 관리도 일단 신경을 계속 써야 되는 만큼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는 법이죠. 따라서 이게 종목들이 많은 분들께서는 종목을 압축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 그리고 또 확실한 상승의 명분을 갖추고 있는 종목, 그리고 또 다음으로 세력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포착이 되는 종목, 이런 종목군으로 두세 종목 정도를 압축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것들이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와 함께 수익을 크게 높여나갈 수 있는 것이죠. 동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해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그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성장통은 현재 겪고는 있지만 사실 인도 시장에서 폭발적인 수주와 함께 퀀텀 점프가 예상이 되는 기업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었죠. 충분한 명분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바닥권에서 일단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폭은 제한적인 반면에 현재 상승할 경우를 보십시오. 매물들이 없기 때문에 금방 날아갈 수가 있겠죠. 따라서 현재 매집에 대한 흔적들이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는 종목들 기본적으로 40~50%는 비중을 치러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이 9,000원 정도가 됩니다. 9,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뭐 조정 분위기를 감안해서 밴드폭을 좀 넓게 잡아드리는데 7,000원 정도까지 분할로 매수를 하자. 사실 분할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으면 7,000원까지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아마 8,000원 정도가 바닥권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평균 매수 가격대는 8,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주고 맞춰가시면 되겠다. 분할로 매수를 해서 이렇게 맞춰가면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일단 끌어올릴 수 있는 자리를 봐야 되는데 이 전고점 수준 정도에서는 물량들이 별로 없죠. 매물대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대 일시적인 진통은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기 상승한 이후에 15,000원 전에서 단기적인 호흡조정 거칠 수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에 시세가 또 분출이 되면서 일단 그 앞에서 언급을 했던 인도 모멘텀들이 본격화가 될 경우에 일단 시장에 또 수급이 쏠리겠죠. 개인 투자가들. 이렇게 되면은 22,000원에서 기본적으로 25,000원까지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중은 50%를 가지고서 투자를 해서 일단 100% 수익을 올리게 되면 계좌의 앞자리 숫자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종목들이 현재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겠는데 앞에서 언급을 했던 그 STX 그린로지스 추가 상승 시 이렇게 교체 매매 타이밍들을 잡아서 매수를 하시면 좋겠죠.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번호 나가죠. 010-7608-1346으로 수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로 이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또 비하인드 스토리는 종목명을 문자로 주시면 무료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 SD경제연구소에서는 일단 이 시청자들께서 수익을 높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정보들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보조를 잘 맞추면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